이란의 어떤 자폭 드론에 대해서는 대개 한 발당 3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란 하루에 400개 이상의 사이드 드론을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해서 이란 충돌 이후에 1200발 이상의 발사체를 사용했는데요. 생산한 능력을 갖춰도 계속해서 생산 공장을 폭격을 하게 되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하에서 생산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하조차도 공격을 한다면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이게 그렇게까지 많은 발사를 하고 있지는 않네요. 부품이라는 게 존재하니까요. 관련된 부품을 왜냐면 그 조립을 한다 할지라도 관련된 생산 공장이 있어야지 조립을 하거나 미리 지하에 이렇게 많이 갖다 놓거나 조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군이 이게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대 200개 정도를 파괴하고 수십 개를 그래서 투사를 핵투사 뭐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종류가 있다 할지라도 발사대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발사대가 지하기지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요. 어쨌든 발사대 자체가 없으면 이것이 어려운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미사일을 어떤 무인 항공기로 개조하는 방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사일을 무인 항공기로 개조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탑재를 이렇게 추가로 탑재를 하는 거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가로 탑재를 해가지고 속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현무보다 그러면 이 무인 항공기로 개조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어떤 고체 연료 플러스 액체 연료를 같이 해서 방향 조절까지 가능하고 고체 연료도 제가 모듈식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큰 거 하나 들어갈 바에 이렇게 여러 개를 들어가서 모듈식으로 해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좌우의 균형을 맞출 수 있거나 또는 고체 연료에다가 액체 연료를 같이 섞어주는 이런 방안이 있다고 저 고체 연료 큰 거 하나 그다음에 액체 연료 여러 개 5개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각각 연소실을 두고 이렇게 터트려준 연소실을 두고 이렇게 연소하는 방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는 이런 드론 같은 데를 기존 이만한 미니 미사일을 만들고 이렇게 있다 할지 거기다 이제 프로펠러를 달아가지고 지가 스스로 이렇게 정도 딱 나면 지가 스스로 뜨고 그것을 프로펠러 방향을 이렇게 바꿔갖고도 이렇게 돌아가서 지가 추진력까지 만들어낼 수 있고 중간에 근처까지 가서는 이걸 해가지고 속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보병이 휴대하기도 굉장히 좋고 단가도 싸고 굉장히 폭탄의 위력만 세다면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멀리 투사하거나 보병이 이렇게 어떤 카메라를 보고 이게 움직이거나 그냥 망각 발사가 망각 방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좌표를 찍어주면은 전 세계로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세는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요. 뭐 국제 표준으로 할 수도 있고 각 나라나 기업은 각각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주지도, 바닷속 지도, 땅속지도, 하늘지도, 육주지도 다 만들 수 있고요. 땅속에서 가스관 피해서 공사하거나 모든 카메라 원동에서 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을 입체로 보는데요. 사람 얼굴을 각각 입체로 보거나 지금 현재 안면식, 홍채인식은 입체가 아니에요. 제 방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입체로 본다는 게 안면식을 홍채인식 이런 것들도 사물을 각각 본다는 거죠. 사물을 각각 보고 각각 계산도 해주고 제거도 해주고 사람 휴머나이 로봇이라든지 드론에도 이것을 자율주행 차량에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는데요. 또는 이런 데다가 전파로 경보하는 열화상 카메라는 하나 따로 탑재하든가 같이 합체하든가도 있는데 합체하는 건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열화상 카메라를 합체하는 것은 따로 싸고 그래서 이거를 현재 있는 집안의 CCTV도 전파로 경보하는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입체로 동작 감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동작 감지 또는 소리 감지까지도 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그래서
해서 경보를 해준다는 거죠. 하나는 금속 탐지, 무기 탐지, 하나는 사람 탐지 이렇게 해가지고 경보를 해주거나, 열화상 카메라도 건물 안을 투시할 수 있는 전파를 저주파다 그러면 쏴가지고 건물 안에 사람을 경보를 하거나 건물 안을 투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를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드론이 이제 앞으로 모든 사람이나 차량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게 하는 것을 일련 번호를 탁 매겨서 특정한 것만 계속 공격을 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움직임을 예측해서 프로테이지를 따라 공격할 수도 있다. 저격 소총이다 그러면, 저격 기관총이다 그러면 상대방 움직일 거를 예상해서 쏴버린다는 거죠. 60%, 70%, 80% 돈 전체에다 쏴버려. 대공 방어망 이런, 앞으로 모든 무기체계가 이걸 따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됐든 드론이 됐든 그 집안에 있는 진공청소기 로봇이 됐든 지가 이제 카메라로 스스로 파악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걸 구별하거나,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사람 입체, 움직이는 입체와 움직이지 않는 입체를 구별해서 각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주차도 할 수 있고, 차량 같은 거는 하시면 사람도 각각 호텔 서비스 로봇 같은 거 이렇게 인식하고 각각 대응하거나, 외부 클라우드를 통해서 기억을 불러오거나 자체 저장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람처럼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각각 대응한다는 것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일단은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이거를 요격을 한다는데요. 그래서 로키드 마틴이 지난해 생산량이 약 600개에 그쳤답니다. 600개에 그쳤다는데, 이 드론 잡는데 개전이 중동에서 수천 발이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생산이 소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 합의에 따라 연간 생산량 2,000개를 늘리기로 했지만 단기간에 공급 보장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거를 갖다 재고를 엄청나게 두고 지하기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라면 엄청난 속도로 조립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병참 부품을 그때 생산하려고는 힘든 부분인데 미리미리 엄청나게 생산해 놓는다는 거죠. 부품을. 그리고 나중에 조립만 한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보다 미란 드론이 한 180km에서 200km 남짓이라는데, 속도가 되게 늦어서 이게 아랍에미레 같은 데에서 이거를 자기네들이 마파체 헬기로 잡았다라고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개발한 스팅은 속도가 300km 이상인데 시속 180km 수준의 사이들을 갖다 요격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드론 잡는, 이란 드론 잡는 드론인데 90% 이상 요격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2,000km까지 간답니다. 그래서 최대 30kg의 폭탄을 싣고 최대 2,500km를 날아가서 자폭을 한다. 속도는 시속 180km. 순항 미사일이나 항공기보다 느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속 180km에서 185km. 아파치 헬기가 속도가 아파치 헬기 속도가 순항 속도가 269에서 278km니까요. 꽤나 괜찮네요. 아파치 헬기도 여기 드론을 잡는 데 있어서는. 제네럴 일렉트릭 T700 엔진 2개를 탑재해서 높은 기동성을 갖췄다. 강력한 무장과 야간 및 악천 후에도 고속으로 전장을 누빌 수 있다라고. 전투 행동 반경은 약 480k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헬파이어 미사일을 사용하거나 스팅어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하는데, 제 방식을 그러면 프로펠러를 통해서 기본 작은 미사일, 이런 소형 미사일에 또 프로펠러를 이용해 가지고 뜨고 좀 이렇게 프로펠러 위아래로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프로펠러를 오토바이 드론 엔진에 개조해서 만든다 그랬잖아요. 아주 소형 보병 휴대할 수 있는 작은 미사일을 만들어 가지고 폭탄이 유령을 쐬면, 그래서 그렇게 보고
이것을 쏘고 이거를 좀 큰 거를 만들어서 프로펠러기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앞뒤 위아래로 움직이고 오토바이 엔진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죠. 비슷하게 개조를 해가지고 5km 5리터에 한 200km가 아니까 400km 이상을 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걸 여러 대 달아놓으면 이제 더 많이 한 대씩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여러 네 대를 달아놨다 합시다. 네 개를 달아놨다 그러면 4, 5, 20인데 2000km 간다는 건데요. 여기다가 프로펠러 방식까지 앞뒤 위아래 앞뒤까지 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뜨고 뭐 키트 방식으로 달아놓을 수도 있어요. 키트 방식으로 달아놓고 수직에 착륙하고 나서 버리고 가고 이렇게 한 방법도 가능한데 그래서 주요한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는 이 방식을 동원해서 그 미사일이 이제 튀어나간다는 거죠. 거기 미사일이 헬파이어 미사일에다가 이렇게 드론처럼 달아가지고 헬파이어 미사일을 이렇게 띄워서 움직이게 하고 저속으로 움직이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연료를 액체 연료든 고체 연료든 달아놓는다는 거죠. 달아놓고 이렇게 그것을 움직이는 방안에 대해 첫째는 그 어떤 프로펠러 방식으로 헬파이어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미사일 탑재를 한다. 그래서 움직이게 하고 거기서 쏠 때 거기서 쏘는 장치를 마련해 갖고 카메라 달아가지고 쏜다. 목표 지점에 발사와 망각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또는 보면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헬파이어 미사일 이런 것들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헬파이어 미사일을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이렇게 탑재를 해서 드론이 가서 쏜다면 속도가 엄청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헬파이어 미사일에 16발의 지금 아파치 헬기가 하는데 16발 헬파이어 사거리를 보겠습니다. 8km에서 11km 수준입니다. 그럼 그 근처까지 가가지고 이 방식을 헬파이어 미사일을 쏜다면 엄청 빨라진다는 거죠. 그것도 야간에 한다면 되게 괜찮지 않겠는가. 첫째는 드론에다가 이런 미사일을 탑재하는 방법. 드론에다가 프로펠러 방식 또는 이 헬파이어 미사일에다가 이거를 탑재를 외부 액체 연료를 추가로 탑재를 해서 움직이는 무인 항공기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되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면 현재 있는 사거리를 헬파이어 미사일을 갖다가 아파치가 헬파이어 미사일을 주로 대전차 미사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드론 잡는 걸로 해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헬파이어 미사일 속도를 볼게요. 헬파이어 미사일의 속도가 마 1.3입니다. 마 1.3. 시속 1600km, 초속 425. 음속보다 약간 빠릅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요. 정밀 유도입니다. 여기다가 액체 연료를 사용해서 추가로 장착해가지고 무인 항공기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 우리나라 현목보에도 내가 이 기술을 얘기했었는데요. 아파치나 헬기나 드론에서 발사되는데 8에서 10km 전참에 고위 표적을 타격하는 데 주요 사용된다. 그럼 여기다가 무인 항공기로 만들어 놓자라는 거죠. 이렇게 헬파이어 미사일을 이건 고체 연료 기반인데 고체 연료 플러스 액체 연료, 고체 연료에다 액체 연료를 같이 탑재를 해주거나 고체 연료를 모듈식으로 고체 연료가 이미 탑재됐잖아요. 모듈식으로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라거나 고체 연료를 같이 네 개짜리를 갖다 탑재할 수도 있잖아요. 연소실을 추가로 장착을 해준다는 일판이다. 이해가 가시죠? 네네. 근데 프로펠러 방식도 같이 동원할 수도 있고 프로펠러로 위아래로 뜨고 헬파이어 미사일을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프로펠러를 이제 이용해서 위아래 이렇게 수직이 착륙도 할 수 있고요. 수직이 헬파이어 미사일에 이렇게 헬파이어 미사일에 가격을 볼게요. 웬만한 건 다 그 드론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건데 대당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인데 약 7,8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뭐 2억 원짜리도 있고 뭐 그렇다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헬파이어 미사일보다 좀 약한 것도 드론 하나 잡는 것도 약한 것도 만들어도 참 가벼운 건데 헬파이어 미사일 무게를 보겠습니다. 무게는 좀 가벼운 거를 만들어서 드론 요격용으로 만들어 놓으면
전체 무게가 45kg에서 49kg 사이입니다. 무게는 엄청 가볍죠. 가볍기 때문에 충분히 드론에다 탑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드론이 주요 항공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아파치 헬기에서 쏘나 이 드론에서 이렇게 헬파이어를 쏘나 뭐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면 그냥 헬파이어 미사일 자체가 이거 추가로 이것을 이렇게 이거를 액체 연료를 이용해 갖고 그냥 지가 스스로 출격을 하고 무인항공기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 액체 연료통을 버리고 갈 수도 있잖아요. 버리고 가면 무게가 좀 이렇게 가벼워지는 부분이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비행체 뭐 헬기 같은데도 아니면 비행체 전투기 같은데도 드론에도 액체 연료라든 고체 연료든 탑재를 하고 그걸 버리고 가 그걸 먼저 사용한다는 거죠. 액체 연료다 그러면 그걸 먼저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본 연료통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 이 방식은 이제 그걸 버리고 가니까 무게가 가벼워지죠. 이렇게 상속거리를 늘리는 기술에 대해서 또 이걸 하시더라고요. 참 어이없는데요. 네네. 어쨌든 헬파이어 미사일의 가격도 괜찮고 그래서 이거를 이런 걸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요. 길이가 163에서 180cm 정도 되니까 충분히 드론에 탑재를 하는데 드론에 탑재를 해서 운영을 해도 되고 이걸 아예 무인 항공기로 만들어 놓는 부분이 있고 지가 스스로 액체 연료를 탑재를 해서 움직여서 지가 근처 액체 연료를 탑재하면은 오토바이 엔진으로 지금 하면 5리터에 이렇게 200km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엔진보다도 좀 액체 모듈식으로 연소식으로 하나, 둘, 셋, 네 개짜리를 헬파이었다가 탑재하거나 10개도 탑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2개, 3개 하거나 밑으로 이렇게 수직 이착륙 할 때는 밑으로 이렇게 쌓아주고 수직 이착륙 할 때 헬파이어 미사일을 할때 밑으로 쏘는 거 이렇게 프로펠러 방식을 이렇게 모듈식으로 탑재해서 버리고 가든가 이거를 수직 이착륙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할 때 수직 이착륙이든 뭐든 이런 것을 할 때 버리고 가는 그래서 무게를 가볍게 해서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헬파이어 미사일에다가 드론 이런 이렇게 수직 이착륙하는 드론 이것을 버리고 그다음에 액체 연료로서 그렇죠. 수직 이착륙 할 때만 이렇게 뜨고 그다음 그걸 버리고 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를 본격적으로 액체 연료를 가동을 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미사일을 이렇게 무인 항공기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 우리나라 현무포도 그렇고 다 뭐 이런 식으로 무인 항공기로 만들어는 유력이 굉장하다 그랬죠.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헬파이어 미사일을 갖다 투사하는 그 투사체가 아파치 헬기가 아니더라도 드론이 아니더라도 자체 무인 항공기를 만들어 놓으면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우수하다. 그래서 어떤 부분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드론 밤에 이제 쏘면은 드론처럼 프로펠러 방식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먼 거리를 투사할 수 있고 그 근처에서는 이제 이거를 프로펠러 방식으로 접고 이 액체 연료를 탑재를 해서 같이 움직여. 액체 연료를 탑재했을 때 사거리가 어느 정도 가나 봅시다. 사거리가 헬파이어가 8km, 11km니까 액체 연료 헬파이어에 액체 연료를 탑재 사거리를 한번 봅시다. 액체 연료가 아닌 고체 연료 쭉 이렇게 추정인데 그 외부에다 장착을 해 놓는다는 거죠. 외부에다가 해머벌에 이런 거 외부에다가 액체 연료든 고체 연료든 장착을 한다. 모듈식으로 장착을 한다는 거. 모듈식으로 장착해서 하나 하고 속도를 높일 때는 한꺼번에 2개, 3개를 갖다가 모듈식으로 연소 기간을 미니로 둬서 그거를 순간 속도를 높이는 이런 기술도 1.3 정도의 수준의 속도인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전량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작전 즉시 발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은 주로 장거리 탄도 미사일에 사용할 수 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액체 연료지. 네. 이거 얼마 못 가죠. 네. 근데 제 방식이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가스 구조를 넣어주면 괜찮긴 한데 액체 연료가 아니더라도 고체 연료를 모듈식으로 달아가지고 하나 이렇게 3개를 양쪽에 3개 달아놨다가 합시다. 그럼 한 개만
움직이고 나머지 두 개는 아껴놨다 한꺼번에 움직이는 그럼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헬파이어 미사일 자체도 이게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걸로도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전투기는 이렇게 헬기를 요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엄청 그래서 싼 헬기가 얼마인데요? 아파치 헬기. 아파치 헬기의 가격을 볼게요. 1,300억. 그래서 아파치 헬기의 가격이 1,300억. 그러면 이거 할 만한 거 아닌가요? 그죠? 할 만한 거죠. 아파치 헬기나 모든 무장 헬기 가격. 무장 헬기 가격이 1,300억짜리도 있고 대당 500억. 소형 무장 헬기는 300억 정도. 그럼 이거 한 대 헬파이어 미사일을 드론에 탑재하든지 액체 연료를 무인항기로 만들어 놓는다면 이거 드론도 잡고 다 잡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보병이를 갖고 다니는 작은 미니 구조의 이런 미사일도 있을 수 있다. 폭격기 이동만 세면 이게 속도가 빠르니까 이걸로 폭격기 이름을 세면 어떤 장갑 차량들을 다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속도가 일반 보병이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쏠 수 있잖아요. 원래 이제 이 무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저기 유탄 발사기 장착해서 쏘는 방향 나오는데 사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드론을 탑재하는 방법과 이런 소형 미사일에다 액체 연료를 추가로 탑재를 해서 보내면 사거리가 엄청 늘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네네. 연매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네네.